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보통은 분석을 하고 주장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펜타에 가입하라, 펜타를 제안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봐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저희 구독자가 3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반년쯤 지났을 때 2만 명 됐는데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2만 명이나 되다니 하고서. 그리고 제가 어디 무슨 세미나 갔다가 내 구독자가 2만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신문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10만 명도 돌파했고, 그리고 10만 명 돌파했을 때도 대만족이었는데 또 20만이 되다가 30만까지 올라가 가지고 저도 이제 남들이 대단히 파워 유튜버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부를 같이 하는. 그래서 국제 문제를 학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국제 정치를 학술적으로 설명해 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개론을 한 1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일장의 제목을 한국인의 필수 과목 국제정치학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아직은 이제 강대국이 아니에요. 아직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의해서 휘둘림을 그래도 조금 좀 완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주변 상황, 국제 상황을 아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는 실력 있는 유튜브들이 많아가지고 뉴스를 안 보고 오히려 유튜브 보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으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좋은 거 찾아보면은 우리들 모두가 상당히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은 아무래도 요만한 전화로 보니까 어떤 분이 해석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큰 테레비로 보고서 알게 된 사람보다 이 전화 화면으로 알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반갑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운 이유가 자기가 찾아가서 보는 사람이니까 더 반갑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드문드문 길에서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대단히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30만 명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익산시 인구가 30만입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30만이 채 못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30만이 살짝 넘고, 그러니까 꽤 큼직한 도시 하나랑 맞먹는 이 정도 많은 독자가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미국 도시 중에서는 오하이오의 톨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바이든이 거기서 선거 유세를 했죠. 인구 31만 명짜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도시가 30만 명인데 이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국제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우리나라 힘이 미국 정도 되면은 보통 국민들 국제정치 몰라도 됩니다. 미국을 건드릴 웬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냥 기준을 하나 말한다면은 우리가 누구 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확실히 이기는 상황. 그때가 되면 우리가 국제정치적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일본 편이야. 그럼 일본이 이기고, 우리가 중국 편이야. 그럼 중국이 이기고, 심지어 우리가 중국 편인데 중국이 미국한테도 이길 정도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후리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늘려야 되는데 힘이 충분하기 전까지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어느 쪽에 쓰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소국은 평화를 구걸하죠. 그리고 강대국의 자비심의 운명을 맡겨야지만 강대국은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대국이 되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라고 이제 또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대국은 전쟁하는 나라 아니죠. 강대국이 되면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힘을 기르는 학문도 국제정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다시 이제 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저 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다 전문가입니다. 뭐 교수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변호사, 목사님, 대학원생, 대학생, 심지어는 중고생들도 있더라고요. 중고생들도 있고 수많은 분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시다 보니까 제가 틀릴 때마다 지적을 해줘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료도 보내주시고 책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뭐 국방 어디 관련 학교 가가지고 복사본을 하나 얻어다가 이렇게 보여줬더니만은 그것을 미국에서 원판으로 사서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또 실수하는 데마다 이렇게 내가 뭐를 잘못했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 모두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요 말을 하냐면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영어를 무지하게 빨리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읽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답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김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로얄 로드, 직통 코스가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최근에 제이크 테퍼라는 CNN, 제가 그래도 꽤 괜찮아하던 친구가 트럼프한테 막 눈을 부리키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는 걸 보고서 거기 get well, 건강 회복하셔, and get it together. 근데 내가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런데 그거가 정신 차리죠가 맞습니다라고 알려줘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영어 공부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Get well and get it together. 회복하셔. 그리고 정신 차리셔. 그게 더 맞는 해석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훌륭히 하다, 마음을 진정하다 이런 뜻도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무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또 전문가들, 장교님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다 정답으로 내가 틀린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럽니다. 다만 그냥 제가 모든 질문이라든가 모든 만남 요청,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면 만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트럼프 유튜브 채널, 트럼프가 유튜브가 있고 바이든도 있죠. 트럼프 거 보는 사람이 135만 명, 그리고 바이든 거 보는 사람이 26만 8천 명, 그리고 트럼프 유튜브 구독을 한 조회수를 보니까 3억 7,400만, 바이든은 8,900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아주 좋은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강의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화를 들고서 핸드폰을 들고 있고 이쪽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게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발국이라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창 들고 사는 사람이 핸드폰을 쓰니까 바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핸드폰만 열심히 하면은 그 가운데 단계를 다 건너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같은 단계를 다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G, 여기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그런 상징하는 그림인데, 우리 또 편집하시는 분이 그림을 또 잘 찾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그림인데, 그거랑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미국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진전된 부분도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 사회, 미국의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미국 사람 그러면은 어떤 게 미국 사람일까? 제가 말이죠,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서 미국의 보통 사람이 둘 중에 더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을 찍어봐라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트럼프를 찍을 것 같아요. 바이든은 지구 전체에 갖다 놔도 어디 갖다 놔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나 맞는 사람 같아요.
바로 그런 의미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얘기를 또 잠깐 함으로써 미국의 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난번 주제에다 그냥 조금 더해서 미국 대선 2020 업데이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도 넘을 거예요. 힐빌리 에너지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준 때가 있었는데 요 힐빌리 에너지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겉제목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참 이렇게 번역을 잘하는 책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4년 전에 거의 모든 언론이 그리고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야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힐러리가 확실해.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 뉴욕타임스 그 신문이 이제 권위는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을 알려면 바로 이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을 읽어보라. 이걸 읽으면은 왜 트럼프가 됐는지 알게 될 거다. 저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참 소설처럼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도 한 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요새 그 트럼프 피남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트럼프 비난이라는 걸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트럼프 피남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떠난 후에도 대통령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정치에 큰 어떤 방향 전환을 가져온 그런 그 뭐 이벤트 계기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책을 쓴 사람이 J.D. 벤스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사람이 그 오하이오의 미들타운이라는 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깡촌입니다. 깡촌.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고 그다음에 켄터키의 잭슨이라는 그것도 뭐 그냥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 오하이오, 켄터키 이런 데 작은 마을 가보면은 정말 저기는 뭐 불은 들어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골 분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미국의 깡촌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찾아서 이제 한 건데 그냥 저거는 뭐 그 농가에 허름한 그 뭐 농기구도 갖다 놓고 뭐 그러는 창고예요. 이런 건데 저런 것들이 이제 길에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동네 살던 그 벤스라는 사람이 이 친구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예일 대학 법과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법과대학원이죠.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그 투자 회사의 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미국의 젊은이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깡촌, 그 가난한 마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참 그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다 트럼프 찍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그 전형을 읽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 현상은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운동. 뭐 우리들이 다 시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뭐 유튜브나 동영상을 다 보실 시간이 없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미국 야단입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트럼프 좋다고 뭐 나와가지고 요 며칠 전에는 플로리다주에 자동차가 3만 대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지지 행진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3만 대면은 줄로 세워놓으면 길이가 85마일이래요. 그러니까 85마일이라는 거는 곱하기 1.6 하면 되니까 무려 100한 수십 킬로미터 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트럼프 깃발 든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온 사람인데 그 미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참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발명한 나라입니다. 발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멀리 올라가면 그 옛날 어느 날 생긴 나라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거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여러 생긴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말 거의 근대죠. 1600, 1700년 되니까 미국이란 땅으로 와서 나라를 새로 만든 겁니다. 독일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다 모여서 야 우리 나라 하나 새로 만들어.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거기는 귀족이 없습니다. 백작도 없어요. 왕자님도 없습니다. 공주님도 없어요. 공작, 백작, 공주, 왕자, 양반, 상놈
이런 거 없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미국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세 가지 상징이 있다. 이 상징에 맞으면 그게 미국인입니다. 하나는 카우보이예요. 카우보이. 저는 뭐 텍사스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거기는 교수들도 그 모자 쓰고 다닙니다.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장화 신고 다니고. 부시가 매일 그런 장화 신고 다니죠. 악어 가죽처럼 생긴 그런 구두. 그 다음에 발명가. 미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괴한 거를 만드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나오고 테슬라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발명가, 카우보이, 발명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싸움꾼입니다. 워리어. 좋은 말로 하면 전사죠, 전사.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 미국의 보통 사람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기 2000년 넘으면서 미국답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카우보이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발명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막 혼동짬뽕 되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이런 그 미국 사람의 그 스타일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트럼프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인들이 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촌놈들입니다. 촌놈들. 그 힐러리는 그랬죠. 그 사람들은 디플로러블. 그 아주 뭐 이렇게 하대 받을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힐빌리 제너제 이런 얘기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할배 할모라고 이제 이거 뭐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싸움의 기본 규칙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절대로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돼. 할머니가 이 저자가 어렸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해. 원래는 절대 안 되지만 상대방이 우리 가족을 모욕한다면 싸움을 시작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싸움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가족의 누구를 상대방이 모독을 했다. 그때는 안 싸우고 오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아주 꼬마 때예요. 자기 누나가 13살짜리 누나인데 보이프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보이프렌드 이름이 데릭이에요. 근데 데릭이라는 녀석이 자기 누나랑 만난 지 얼마도 되지 않은데 차버렸습니다. 만나다가. 그래서 누나가 막 울었어요. 이 꼬마가 화가 나가지고 데릭을 패주겠다고 갔다가 아주 흠씬 두드려 맞고 왔습니다. 뭐 코피도 나고. 근데 그 데릭이라는 친구는 자기보다 5살이나 더 위였고 몸무게도 15kg이나 더 나가는, 이거 가서 매 맞고 왔는데 그래도 자기 누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가서 싸운다는 이 꼬마가, 이게 바로 무지하게 미국적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가야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한 거야. 가서 코피 나고 질질 울면서 왔는데, 그리고 제대로 때릴 줄 아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이 아닌 한 얼굴 한번 맞아도 괜찮아. 정말 잘 싸우는 사람한테 맞으면 안 되죠. 근데 제대로 때릴 줄 모르는 놈이 휘두르는 주먹은 맞아도 돼. 피하다가 때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아. 한 대 맞더라도 때릴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거죠. 할머니는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힐빌리들 사이에서는, 힐빌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미국의 촌사람들입니다. 이제 보통 그냥 힐빌리 그러면 저쪽 그 오하이오하고 켄터키하고 거기 이제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 그냥 미국의 촌사람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힐빌리들 사이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다.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 집 가족을 하나 모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욕 중에 제일 많은 거가 엄마에 관한 욕이에요. 너네 엄마 어때 하고 욕하면은 그때 반드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은 놈이 있다면 그 애의 엄마를 모욕하기만 하면 되었다. 자기 엄마를 욕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 화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힐빌리 미국의 원형인 사람들 그 스타일입니다.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보복을 태만히 했다가는 자기 체면은 물론이고 자존심, 심지어 친구들마저 잃을 줄 몰랐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다. 아주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이것이 저는 미국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저자가 친구를 왕따시키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라고. 학교 다니면 못된 애가 하나 있죠. 근데 그 녀석을 보고서 불쌍한 애를 위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반스가. 그래서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입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서 크리스라는 아이가 누구를 못살게 굴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니 그 선생년을 감옥에 쳐넣어야겠구나라고 얘기했대요.
여기 보면은 빛이라고 나옵니다. 번역도 잘했어요. 그 선생년을 감옥에 잡아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그 약한 애를 못 도와주고 와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선생님도 일렀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 네가 가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아가,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싸우는 게 옳은 선택일 때가 있는 법이지. 내일은 그 친구를 가서 보호해 주렴. 크리스랑 싸우라 이겁니다. 너를 보호할 일이 생기거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 가서 크리스란 놈을 때려 눕힌 겁니다. 얘가. 근데 크리스를 때려 눕혔는데 크리스가 이제 양호실 가서요 코피를 뚝뚝 흘리면서,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걔가 이제 죽게 생기진 않았는데 자기는 학교를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무서운 겁니다. 선생님이 부르더니만은 밖에서 이렇게 쌈질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그 글 읽고 공부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보기에 선생님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았다. 요 과정이 엄청 그 미국적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이게 여기서 이제 정의의 사나이가 또 나오는 거죠. 그 나름대로. Sometimes, honey, 할머니가 한 거예요. You have to fight, even when you are not defending yourself. 너 자신을 방어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네가 싸울 때가 있어야 돼.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때 자기네가 정의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못된 놈이 다른 나라를 때릴 때 가서 싸워주는 것은 미국적인 것이에요. 이게 국제정치다 연결되죠. Sometimes it's just the right thing to do. 때로는 그것이 해야만 할 일이기도 하단다. tomorrow, 내일 너는 가서 그 약한 소년을 보호해줘. 그리고 만약 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가서 싸워 라고 할머니가 얘기하고, 이 소년이 가서, 그래서 크리스가 또 아이를 괴롭힐 때 자기가 가서 닥쳐 이놈아 얘 좀 내버려둬 라고 하고서 곧장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가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피도 흘리고 의무실에 갔습니다. 자기는 퇴학당할까 봐 떨렸는데 선생님이 퇴학 그런 위협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놀지 말고 글씨 연습해. 선생님도 내 행동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서로 욕하고 고함을 치고 어떤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는 건 그저 일상생활의 한 조각이었다. 미국의 시골 사람들, 미국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총 사가지고 총 갖고 다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워리어라고 그러죠. 최근에 와서 미국의 회복, 미국의 정신의 회복, 미국의 스타일의 회복, Make America Great Again이 트럼프 구호인데 미국의 그 시골 사람들은 Make America America Again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미국을 다시 미국답게, 바로 이런 것이 2016년에 나타났던 무브먼트고 지금도 그런 무브먼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이 별거를 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필이죠, 연필. USA. 연필에 뭐 이렇게 USA라고 크게 썼습니까? 뭐 디자이너 펜슬 해놓고 맨 밑에 Made in the USA. 이거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를 무지하게 자랑스럽게 크게 써놓은 겁니다. 저도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이거 뭐 제가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인데 이 그림을 보고서 야, 이 사람들 봐라 하고서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연필을 사갖고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우리 나이 또래는 어렸을 때 미제 연필이 로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면 미제 연필 한 자루 얻어요. 선생님이 상으로 줍니다. 그때 뭐 한국이 산업도 발전되지 않고 연필 막 부러지고 그러는데 미제 연필 그 노란색 정말 좋았죠. 미국 어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미제 연필 썼지. 근데 우리 아들들은 전부 다 중국제 쓰고 살았어. 이제 다시 우리 손자들이 미제를 쓰게 돼서 너무 기뻐. 바로 그 기쁨이 트럼프가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조업들이 다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보기에 이 연필을 미국이 만드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써보면 말이죠, 중국제보다 못하고 한국제보다 못해요. 뭐 표면도 거칠고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메이드 인 더 USA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하던 일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사일런트 모조리티, 그 힐빌리 중에서 이제 늙어서 영감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그 옛날에 유학할 때 그냥 미제차 그냥 뭐 중고차 타고 다녔습니다. 고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다가 고장 났는데, 고장 나가지고 미국 사람이 이제 자기 차를 태워주고 오는데 왜 이런 걸 타니? 토요타를 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미국 사람이 미국 차를 타서 내가 고장이 났는데 태워주면서 일자리를 사지 왜 그걸 사냐 해서 이놈들은
자기 나라 물건에 대한 그 애국심도 없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거 안 따져요. 일점은 어떻고 독일점은 어떠냐 하는 그런 식인데 요새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똑같은 값이면 당연히 미국제를 사야죠.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도 미제를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Buy American,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만나보면은 Keep America Strong by Choosing American Made, 미국 미제를 사서 씀으로써 미국을 더 세게 합시다라는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공화당이 더욱 미국적이고 민주당이 더욱 국제주의적이다. 민주당이면 야 이게 연필을 왜 미국에서 만드니 이거를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미제보다 더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건 대통령 때 민주당도 많이, 레이건이 또 대단히 미국적이죠.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그 레이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건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 민주당인 사람이 뭐이죠. 데모크라트 포 트럼프 해가지고 자기 그 집 앞에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그 뭐 깃발을 만들어 꽂아놓은 거 이런 그림을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데모크라트 포 트럼프 2020 해가지고 또 누가 이제 그 길거리에다가 빌보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선거 시절이니까 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한 거가 있습니다. 좀 한 2, 3년 됐어요. 트럼프 시대가 들어온 다음입니다. 외국 옷이 $50이고 미국 옷도 $50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뭐 다 이렇게 품질이 비슷하다. 그럴 때 미제를 사겠냐 외국제를 사겠냐 물어봤습니다. 미국 거도 $50, 외국 거도 $50일 때 미국 사람들이 84%가 미제를 사겠다. 4%가 외국산 살 거다. 공화당원의 90%가 미제 살 거야. 4%가 수입품 살 거야. 민주당의 85%가 미제 살 거야. 4%가 수입품.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미국적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더 국제적이라는 게 여기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도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제가 60불이야. 똑같은데. 그리고 외국제는 50불일 때 어른들 중에서 70%가 그래도 미제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79%가 미제를 살 거다.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69%. 그리고 뭐 여기 옆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75.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외국 거는 $50, 미국 거는 $75. 거의 1.5배가 되는데 그래도 미제 살 거냐? 어른들 52%가 그래도 미제 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공화당은 65%가 그래도 미제 살 거예요. 똑같은데 1.5배 비싼데도 미제 사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46%. 여기 확실히 국제주의자죠. 야, 내가 번 돈으로 더 좋은 거 사는 거야. 값싸고 좋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제주의고 중국 물건 들어오는 것도 다 좋고 그거를 요 통계 하나에서도 아주 그냥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보통 사람들이 그 공화당 쪽에 이 미국적인 거 이쪽으로 많이 지금 쏠리는 것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미국은 귀족과 왕자와 공주가 그리고 공작과 백작이 없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 비슷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에 한 20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워싱턴에 미국의 귀족이 생긴 거예요. 그 워싱턴의 귀족들을 상원의원, 하원의원, 민주당, 공화당 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로비하는 사람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들 전체를 둘러싸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기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이 하나의 권력입니다. 근데 이 권력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워싱턴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소수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테리파이 되고 분노한 그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딱 진용을 갖추고 나타난 게 소위 말해서 그 white working class, 백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리벤지를 지금 했다. 근데 그 리벤지의 리더가 트럼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딥스테이트, 미국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마침 옛날에는 늪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늪을 전부 말려버릴 거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쟁을 스왑프 워, 늪에서의 전쟁 이런 말도 쓰고, 그리고 제롬 코르스라는 아주 그 괜찮은 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인데 Killing the Deep State.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는 공화당도 들어갑니다. 그 다른 말로 해서 맥케인은 딥스테이트의 상징이죠. 조지 부시,
공화당이면 그 사람도 딥스테이트의 상징입니다. 즉 미국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맥케인은 트럼프보다 차라리 바이든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작고를 했지만은 바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의 미국의 싸움이 미국의 갈등이 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자료들 쭉 뒤져 보니까 러스트벨트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보세요. 정말 러스트벨트죠. 이 사람이 안 살면은 공장이 문 닫으면 저렇게 그 녹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는 분노한 사람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그래도 직업이 조금 안정되게 생기고 월급을 받게 된 사람들. 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러면 난 대답 안 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저는 많이 왜곡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위스콘신을 간 적도 없다. 왜? 나이 텃밭이니까 힐러리. 그 상징한 책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번주에 책 그림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The Fall of Wisconsin. 위스콘신이 공화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The Conservative Conquest of a Progressive Bas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프로그레시브 베스tion은 뭡니까? 진보의 본산지를 보수가 먹었다. 앞으로 미국 정치는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이런 지금 이렇게 그쪽에 살던 힐빌리 같은 사람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런 다른 나라 연필보다 잘 못 만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미국 사람이 쓰게 됐다는데 기뻐하고 이것이 다른 나라 것보다 비싸도 미국 사람들이 이거 사주겠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미국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바이든이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프래킹 때문에 여러분 설명했죠. 그 셰일 오일 파내는 거. 그것 때문에 지구 정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가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민주당 그리고 또 이제 녹색주의자, 그린, 인바이런먼트 이런 사람들, 환경주의자 저거 파지 마라. 저거 얼마나 공해가 심하고 그리고 3,000m를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 흐르는 그 지하수 막 오염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프라이머리 할 때 민주당 후보 할 때는 질문했습니다. 누가 당신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대통령 되는 그날로 다 정지시키겠다. 프래킹 안 하겠다는 거예요. 셰일을 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디베이트 할 때 프래킹 그거 계속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 파던 사람들은 무지하게 화가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표가 궁하니까 그거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또 환경론자들은 또 화가 나겠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근데 미국에서 오락가락이 최고로 나쁜 겁니다. 미국에서 무슨 재판받고 그럴 때 거짓말해도 됩니다. 단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그 프래킹에 대해서 미국의 석유에 대해서는 제일 끝내주는 학자가 다니엘 여긴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된 책이에요. 더 뉴 맵이라는 책을 썼는데 새로운 지도 여기에서 그 민주당이 프래킹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타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셰일 혁명은 미국의 입지를 변화시켰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집어 놓았으며 지정학을 새로 정의하였다.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는 21세기 최대의 에너지 이노베이션임을 증명했다.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이제 확고한 1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다 뒤집어 놓고 지정학마저 새로 정의를 하였다. 중동이 없어졌답니다. 중동이 없어져서 미국이 지금 중국만 가지고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앞서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수출국이 되었다. 러시아보다 가스 생산을 미국이 많이 하고 그리고 사우디보다 석유 생산을 미국이 많이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러스트벨트입니다. 옛날 스틸벨트.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스틸벨트를 트럼프가 다 가져가서 이겼다고. 근데 스틸벨트가 지금 거기 또, 바로 쉐일하고 또 막 일치하는 지역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일부 정치가들의 금지 대상이 되고 있지만 셰일 혁명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자극했고 무역에서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투자와 직업 창출에 기여했고 수백만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케 했다. 셰일이 미국 도처에 도달케 하는 공급 체인망은 형성은 미국의 모든 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했으며 심지어 환경론자들 때문에 주 경계선 내에서 셰일 채굴을 못하게 하고 있는 뉴욕주의 일자리마저도 증가시켰다. 뉴욕주는 무지무지하게 민주당주입니다. 거기서는 석유 셰일인데 못 파요. 근데 텍사스에서 파고 뭐 파는 주들 많죠. 그런데 그 셰일은 또 써야 되니까 그 석유를 그 공급망 다 뭐 도로망도 있을 거고 뭐 이제 파이프라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도 일자리가 생겼다. 근데 이거를 못 파게 전국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신문 보니까 트럼프가 지는 거로 나와?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 그 강의한 이후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막 나옵니다. The polls don't make sense. 이거 아무런 그 의미가 없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스티브 디스라고 이제 라디오 뭐 이쪽 계통의 그 영향력 큰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현 단계 여론조사의 기조는 바이든은 2008년 오바마보다도 강하다. 2008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됐는데 지금 바이든이 더 세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1992년 부시처럼 약한 현직 대통령이다. 1992년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에서 4년 만에 떨어졌죠. 물론 그때 공화당 12년 차였지만은. 그런데 트럼프는 그때 부시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의 그 기조인데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티브 털리라는 이 사람은 뭐 신학 공부한 사람 같아요. 신학 관련 책 한 10권 이상 쓴 분인데 이 사람이 Fake Polls Exposed, 가짜 여론조사가 들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뭐 저 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다. 스티브 털리 그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Do you believe the polls that Biden is ahead of Trump?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그 자체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빼고 지나갔는데 그 스토니브룩 대학이라고 뉴욕 대학입니다. 뉴욕 대학의 스토니브룩 분교에 계시는 헬무트 노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선거를 아주 독특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라이머리 뭐냐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 사람을 후보로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람을 후보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한 뭐 2월, 3월, 4월 계속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몇 명이 나가서 이 사람을 뽑고 하는 그 숫자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라이머리 선거를 하는데 그걸 보는데 75%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 어느 당이든지. 그런데 금년에 트럼프는 94%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는 분명히 된다라는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조 바이든은 176, 도널드 트럼프는 362 선거인단을 확보할 거다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이 비슷할 때 말이죠. 이론이 둘 다 그럴듯해요. 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들은 힘이 비슷하면 평화가 와. 힘이 비슷해. 세력이 균형됐으니까. 왜? 서로 싸우든 누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야. 힘이 비슷한 애들이 싸워. 힘이 격차가 나면 어떻게 싸우겠니? 힘이 비슷할 때 싸우지. 그런 두 가지 국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이에요. 힘이 비슷하면 평화가 온다. 힘의 균형은 평화의 조건이다. 그런데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 힘의 전이 이론은 힘이 비슷하면 전쟁 난다. 힘이 확 격차가 나야지 평화가 온다. 둘 다 그럴듯한데 역사를 보자.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도 있고 바이든이 이긴다는 것도 있다. 그럼 가서 보자. 현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바이든이 요 며칠 전에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했는데 유세장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일 도와주는 사람들, 관리들만 나오고 정말 시민이 안 나와가지고 뭐 이런 적이 다 있냐. 스턴드 했습니다. 스턴드. 놀랬대. 아무도 안 나와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애리조나까지 왔는데 거기 비행기 한 5시간 걸립니다. 바이든 집에서. 유세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해서 보니까 20명도 안 돼.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사진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20명한테 얘기하려고 비행기를 5시간 타고 옵니까? 그리고 자동차
랠리를 했습니다. 자동차들을 타고 오라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하니까 31대밖에 안 왔습니다. 31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What's going on? 뭐야 이거? Almost nobody is showing up for Sleepy Joe rallies. 슬리피 조의 유세 아무도 없잖아 사람. 그냥 즉각. 이게 바로 한 2, 3일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30대 앞에서 유세를 한다? 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보기 시작한 조 호프트라는 사람의 방송 글 이런 건데, 이 사람도 책 여러 권 쓰고 In God We Trust 종교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거는 저분 홈페이지에서 찾은 겁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의 어프루벌 레이팅이 이렇게 높냐? 특히 공화당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높냐 하면, 이건 작년에 조사한 건데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트럼프가 링컨보다 더 낫다가 53입니다. 링컨이 더 낫지가 47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당원들이 트럼프를 링컨보다도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다 나가서 투표할 거야가 됩니다. 열렬하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달려나가서 투표할 거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제 트럼프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시겠는데 물론 링컨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역사에서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공화당 의원 사람 중에서는 링컨보다 트럼프가 더 잘한다고 53%, 47% 이런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열렬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유세라는데 4,000명이 나왔어요. 예,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급이 다릅니다, 선거할 때. 그런데 펜스의 유세에도 4,000명이 나왔다는 거 놀라운 얘기죠.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 끌고 다닙니다. 2016년보다 훨씬 많죠. 이런 사진들을 보는데, 그리고 바이든은 가는 곳마다 기껏해야 자동차 30대, 앉아있는 사람 20명. 예.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신시내티, 여기에 오토 원비오의 고향입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인데,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자동차 랠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9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10월 10일, 한 달 후, 바로 엊그제 일이죠. 플로리다에서 라티노라는 건 이게 큐바 사람들 또는 저쪽 멕시코 사람들, 그런데 거기 플로리다에 큐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큐바하고 플로리다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냥 꼭 제주도 같아요. 우리 한반도하고 제주도 붙어 있듯이 이렇게 가까운데, 큐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반공입니다. 반사회주의. 왜? 공산주의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카메론 디아즈라는 그 사람이 바로 큐바 사람입니다. 완전 백인이죠. 그리고 성공한 백인이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그 사람이 큐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보통 민주당 찍습니다. 근데 이번에 3만 명이 자동차 타고 나왔어요. 근데 미국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Where's the media? 신문 어디 갔어? 30,000 vehicles show up for Latinos for Trump parade in Miami. 마이애미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자동차 3만 대를 끌고 나왔는데 신문기자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사진 보세요. 예. 마이애미 PD, 마이애미 이제 경찰국이죠. 3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나와서 반공 그리고 트럼프 지지 데모를 벌였다.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 하늘을 그냥 점령했는데 이 길이가 85마일이라 100 몇십 킬로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것도 있고 바이든이 이기는 것도 있고, 옛날 4년 전에는 트럼프 이기는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이기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더라. 예. 그래서 어떤 또 조사해 본 겁니다. 조 호프트라고 아까 내가 말한 사람이죠. 9월 1일이 미국의 노동절인데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트럼프 유세에 나온 사람이 24만 명, 바이든 유세장에 나온 사람이 84명. 뭡니까 이게? 84명, 24만 명. 몇백 대 1인데, 그런데 바이든이 앞선다? 여론조사에서. 요거가 이제 결정타인데, 요거가 이제 저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트럼프가 트윗에 올린 거예요. 미국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최고 수치인 56%가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해 한 10월 무렵에 갤럽이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죠. 갤럽이 반드시 국민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4년 전보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통 현직 대통령이 40% 내일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40% 되면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44%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랜드슬라이드를 했죠. 한 주 빼놓고 다 이겼죠. 트럼프가 이번에 5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상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도 놀란 겁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닫고 뭐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는 사람이 56%다. 아마도 이 수치가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짐 호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경합주에서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 표에서 그러니까 538표 그 중에서도 앞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조사가 나오는데 주류 언론들에서 헤드라인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CNN, 뉴욕타임즈는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요새 주류 언론 보나요? 뉴욕타임즈는 100만 명도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었죠. 전부 미국 사람들도 다른 거 인터넷 보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선거 뭐 지금 미국에 이제 민주당주가 많아요. 민주당주 절반, 공화당주 절반인데 민주당주가 삶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다른 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공화당주로 갑니다. 뉴욕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가 다 민주당주예요. 근데 텍사스, 테네시, 플로리다가 공화당주입니다. 그 민주당주에서 공화당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갈 수밖에 없는 걸 하나 이제 폭스뉴스가 이제 표시를 했더라고요. 100달러를 가지고 공화당주인 테네시 가면은 111달러어치를 살 수가 있고 100달러를 가지고 전통적인 민주당주인 뉴저지 가면은 86달러 구실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벌어도 공화당주가 살기가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주 사람들마저도 공화당으로 투표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제가 그 오늘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LGBT for Trump, LGBT라는 게 뭡니까? 레스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트럼프 좋아. 그리고 에이시안스 for 트럼프, 트럼프를 위한 아시아인. 왜 이런 거가 나올까? 트럼프 때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그게 답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많잖아.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속되고 있다. 뭐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뭐 또 혹시 그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한 거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새로 나온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뭐 여러분들 다 뭐 텔레비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